용산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용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티끌만한 의구심조차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부유층들과 심지어 해외 자산가들까지도 용산의 귀퉁이 땅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 수혜 지역은 현재 2024년을 뛰어넘어 미래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2040 서울도 시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용산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2023년 2월 서울시에서 2040 서울도 시기본계획을 발간하였는데, 이는 향후 10년 후 서울의 미래 입체적인 공간이 어떻게 될지 가이드와 지침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입니다. 서울도 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는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의 3도심, 그리고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분류하여 거점별 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산은 7광역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도심이 아닌 광역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상징거점으로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도심이 아닌 4도심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로 용산에는 많은 핵심 기능과 개발 계획이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용산의 육성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서울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 국제 업무 중심지로의 육성과, 두 번째, 용산공원 개발을 통한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국제 수준의 어메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용산 정비창을 국제경제 혁신축의 핵심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마이스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 수상교통 등 미래교통수단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의도 간 연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 철도 지하화 입체화로 동서 단절 해소와 녹지 확충, 용산공원, 노들섬, 강변북로 지하화 개발을 통한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관통하는 남북 녹지축을 주변 도시 공간과 조화롭게 재구조화하여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산의 모든 개발 계획을 지도에 표시한 용산 호재 지도입니다. 이 영상은 나만 알고 싶은 용산 개발 호재의 모든 것 2탄으로 1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 시청 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호재는 용산전자상가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에 전기, 전자업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점차 쇠락하였고 시설 노후화와 공실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3년 6월 15일 서울시는 이런 용산 전자상가 재생을 위하여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거점 공간인 용산 메타밸리 구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 산업 구조가 AI와 가상현실,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위주로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발맞추겠다는 취지이며 전자, 컴퓨터, 통신 산업에 기반이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용산 전자상가가 업무 연계성 부분에서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친환경 자재까지 사용하면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할 방침이며 30%보다 더 많은 신산업 시설을 조성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와 국제업무지구, 용산역을 녹지로 연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설계된 입체적 보행 통로를 국제업무지구까지 신설하여 연계성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주거시설도 용적률의 절반 가까이 공급하며 전자상가 일대를 직장과 주거가 섞여있는 미래형 도심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업무지구 14만 6천명 일자리에 전자상가 일자리까지 플러스되어 미래산업의 핵심 일자리들이 용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폐 유동성이 쓰나미로 몰려드는 소리도 혹시 들리시나요? 네 번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역 철도 2만 9천 m제곱의 유휴부지를 연면적 35만 m제곱 규모인 컨벤션과 전시장, 회의장 등이 결합한 마이스 시설, 상업용 오피스, 6성급 호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으로 탈바꿈하여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총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10년 넘게 표류하였습니다. 2020년 하나컨소시엄이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업이 재개되었고 최근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여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6성급 럭셔리 브랜드 호텔은 아만그룹의 도시명 럭셔리 브랜드 잔후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3,400억 원을 공공기업 형태로 받아 서울역 광장과의 보행 브리지 조성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하고 강북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광역교통과 미래교통입니다. 22년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에 따르면 용산의 교통 허브 구상은 크게 지하지상공 중 3단계로 나뉩니다. 지하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 지상은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와 녹지, 공중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즉 비행기를 타고 인천 김포공항에서 내려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 GTX나 지하철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미래의 서울 국가중심거점다운 미래적인 교통혁신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용화할 도심항공교통 UAM의 선도사업지역 발굴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지역 중 하나로 용산, 노들섬, 여의도 일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산역의 철도 허브 기능도 크게 강화되는데, 현재 1, 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선, 호남선에 이어 GTX-B와 D, 신분당선 연장까지 도합 8개의 철도 노선 환승 체계가 구축됩니다. 미래 용산은 광역교통까지도 이렇게 몰빵되니 용산에서 인천공항까지 UAM을 타고 가는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1호선 지하화입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용산을 포함하여 수혜 지역이 많은데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개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슬럼화된 주변 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철도 지하화와 복합 빌딩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은 주택, 상업시설, 오피스 등의 분양 수익으로 충당되며, 개발이 예상되는 구간은 수도권에서는 경부선으로, 이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있는 내용이며,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이를 통해 노선과 구간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국가거점 지역인 용산 일대, 서울역에서 용산 구간도 당연히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지하화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1호선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동서 지역이 연결되고 도심 철도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인근 도심 지역이 일본 도쿄역 인근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부공원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철도 인근 아파트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계획은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상부 부지 조성,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곱 번째,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로 아직 개념적으로 구상만 하였고 세부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변북로 지상 도로는 차선을 줄이고 대신 지하에 왕복 6차선을 만듭니다. 지상에는 보행로를 넓게 하여 한강공원으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량 평균 속도를 90km까지 끌어올려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산에서 용산공원과 한강, 노들섬까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 남부 녹지축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문제는 1조 원의 막대한 사업비인데 갈등이 생기면 사업 지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부지 개발 계획입니다. 3개 부지 모두 용산공원 바로 인접해 있어 미래의 용산공원을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개발 부지이며 각 부지별로 중요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에 포함되어 있던 부지로 2003년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합의 후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의 부지가 미군으로부터 순차적 반환되고 있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 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개발이 빠른 부지는 유엔사로 용산공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7년 7월 11건설이 LH로부터 1조 552억 원에 이 땅을 샀고 22년 2월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2년 8월 용산구의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적률 약 600%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15층에서 20층 규모의 10개 동이 들어섭니다. 23년 2월 이미 공사를 시작하여 대형 평수 하이엔드 아파트 420세대는 후분양하고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라는 이름의 초호화 명품 브랜드 오피스텔 723실을 24년 중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호텔, 업무 판매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한남 뉴타운과 인접한 초고급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용산공원을 무려 집 앞마당처럼 쉽게 도보로 산책을 할 수 있고 2032년 신분당선 연장 신설역이 근처에 예정되어 있어 향후 분양 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먼 미래지만 분양 당첨자분들 벌써 정말 부럽습니다. 다음으로 수송부 부지로 용산구청이 22년 12월 31일 용산공원 동측권역 약 21만 미터제곱 부지에 대한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지구단위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산공원, 한남제 정비 촉진지구 등과 연계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유엔사 등 주변 지역을 공원의 녹지축과 연결하는 선형공원 조성과 녹사평대로변의 관광문화 등 공공공간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일정은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에도 업무, 관광, 공원 조성과 함께 일부 주택 분양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행 상황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킴 부지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주둔했던 용산 미군부대 서쪽 기지로 약 48,399m 제곱 규모입니다. 2020년 12월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 현재는 국방부 땅입니다. 용산공원 바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4, 6호선인 삼각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바로 근처에 있어
입지적 가치가 매우 큰 금싸라기 땅입니다. LH공사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 구상 용역 진행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역 신구역인 기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개편하여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화이트존 구역으로 당연히 다른 두 개의 부지처럼 업무, 상업, 주거 단지가 포함된 고밀 복합 개발이 예상되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산 주요 개발호재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사하여 공유드렸는데 강남의 주요 지역조차도 입지적으로 가볍게 뛰어넘을 모든 것이 완벽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산 개발의 수혜 지역을 총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